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서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지난주에 미국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미국 채권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국제경제부 이재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있었죠. 지금까지 미국 기준금리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미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9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는 5.25%에서 5.50%고요. 네. 지난 5월부터 연준은 퐁당퐁당 방식으로 한 번 금리를 올리면 한 번 쉬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퐁당퐁당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9월에 동결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순번상으로 보면은 올릴 인상을 할 차례라는 건데 혹시 연준이 다음 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힌트를 준 게 있습니까? 예, 중앙은행은 이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그 방향을 알려주기 전에 알려주고자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데요. 네. 이 연준이 쓰는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도표입니다. 네. 이 점도표는 이 연준 이사와 그다음에 지역은행 총재까지 총 9명이 본인이 예상하는 그 금리 수준을 연도별로 이렇게 점으로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각 연도 말에 어떤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예. 이 점도표는 분기에 한 번씩 나옵니다. 아, 자, 그럼 점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9월 FOMC에서 위원들이 작성한 점도표인데요. 이 2026년까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게 바로 올해 2023년도인데요. 네네. 올해 말까지의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 것 같다 하고 우리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은 것인데 자, 우리 5.5%를 넘어서 점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맨 왼쪽 열에 있는 점이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지금 저게 12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예상한다는 위원들이 더 많다는 뜻이고요. 예, 예. 지금 이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차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번 FOMC 회의 이후로 이제 미국 금융시장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 금리를 앞으로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니 좀 시장이 조금 놀란 측면이 있는데요. 예. 우선 몇 가지 특징 중에 이 뉴욕 채권 시장을 보겠습니다. 네. 이 뉴욕 채권 시장의 금리를 보면요, 10년물 금리가 4.5%를 잠시 웃돌았습니다. 네. 이건 2007년 10월 이후에 최고입니다. 어. 16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예. 그다음에 2년물 금리도 같이 보겠습니다. 2년물 금리는 FOMC를 마치고 5.2%를 오르내렸습니다. 네. 이건 아까보다 1년 더 전의 숫자보다 더 최고여서요. 예. 2006년, 그러니까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상 대학을 마치고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업권 경력이 뭐 16년, 17년보다 낮은 그런 종사자들은 실제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그 17년, 16년 경력이 안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대체로 뭐 20, 30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MZ 세대들일 텐데,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거라는 생각이 이제 좀 더 명확해지니까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고 또 그만큼 채권 가격이 폭락해서 이제 트레이더들의 손실은 더 불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그 MZ 세대 트레이더들의 경우에는 뭐 이런 상황이 진짜 처음이기 때문에 더 어리둥절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금리 수준이 과거와 비교하면 2006년, 7년인데요. 그 사이에 우리 경제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예.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우리 2008년,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연준이 상당히 그 정책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제로 금리라는 것이 그때 처음으로 나오게 됐고요. 네네. 그 다음에 양적 완화라고 해서 우리 QE라고 자주 그 줄여서 부르죠. 이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여서 시장에 직접 돈을 쥐어주게 되는 그런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이 벤 버냉키 의장이었거든요. 벤 버냉키 의장이 이제 2002년에 연준 이사 시절에 한 강연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네. 그 당시 질문이 오래도록 장기 불황에 미국 경제가 빠지고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당시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이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지지 않도록 네.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벤 버냉키 의장 당시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냈고 네. 그때 연준이 뿌리는 돈을 헬리콥터 머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연준의 이미지라고 하면 시장이 좀 어렵다. 그러면 좀 이제 연준이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연준은 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네. 풀릴 때까지 이 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돈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겪었던 우리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금리나 연준의 태도를 보면서 아, 연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구나. 네.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모습 혹은 파티 브레이커의 모습 이걸 갖고 있구나라는 게 지금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된 상태입니다. 파티 브레이커면 파티의 흥을 다 깨는 존재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금리 인하기가 세계 말씀해 주니까 세계 금융 위기 때부터 해서 코로나 시기 때까지 있었으니까 한 14년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고작 한 2년 만에 다 따라잡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MZ 세대들에게는 미국 중앙은행이 아주 뭐 상당히 불편한 존재, 그거보다 더 이상의 불편한 존재로 인식될 거다, 뭐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공포감이 좀 더 지배적인 상황입니까? 자, 이 시장 금리만 보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 뭔가 좀 세상이 많이 급격하게 바뀌는 거 아니냐, 혹은 또 뭐 고금리발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걱정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다른 시장의 또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리를 매개로 하는 시장 중에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뉴욕 채권 시장인데요. 네네. 또 다른 시장 중에 하나가 이 선물 옵션 시장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 시장 참가자들의 특징은 이 단기적인 방향성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변동성 거기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전망만 맞으면 거기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바로 패드 워치가 있습니다. 네. 이 패드 워치를 보면요, 이 올해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이 2번이 남았는데 예. 11월에 인상할 걸로 보는 확률이 26%입니다. 그럼 동결은 이제 나머지고요. 네. 그다음에 12월에 인상할 걸로 보는 시장 참가자는 네. 45.2%입니다. 높아지네.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결이 더 많습니다. 자, 아까 이제 시장 금리를 보면 분명히 많이 올라서 인상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네. 우리 선물 옵션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동결을 더 높게 보고 있고요. 네네. 자, 이걸 이제 종합해서 보면 아까 이제 뭐 우리 MZ 세대를 비롯해서 이 시장 금리만 보다 보면 지금 뭔가 공포가 굉장히 많다. 혹은 뭔가 이 수급적으로 패닉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자, 우리 미국채 2년물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분명 네. 이 17년 만에 최고니까요. 그런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우리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미국채 2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상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채 단기금리, 이 네. 2년물 금리는 이 기준금리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은 네. 금리 전망이 많이 혼재돼 있고 또 수급이 많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뉴욕 채권 시장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금융 시장 안에서 참가자들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번 FOMC 회의에서 그 기자간담회 때 파월 의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답을 했었는지도 좀 참고가 되겠죠? 예, 그래서 나온 발언들을 일부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파월 의장은 앞으로 적절한 추가 긴축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신중하게 진행할 위치에 있다. 네. 예, 이런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주요 발언 중에 몇 개를 보면 앞으로 금리 결정은 회의마다 네. 데이터와 경제와 인플레이션 영향, 위험 균형에 따라야 할 것,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적절하다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네. 하면서 우리가 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추구하는 정책 스탠스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설명드리면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 채 추가 데이터를 기다리겠다는 것. 뭐 이런 게 있고요. 예. 이 전반적으로 좀 뭔가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추가로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네. 연준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네. 올해는 2.1%, 이전 전망보다 2배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성장률은 1.5%로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가 높고요. 네. 그다음에 실업률은 기존 전망보다 내년까지 낮을 걸로 봤습니다. 여기에 또 이 연착륙, 지금 요즘 미국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가 없는 이 스무스하게 랜딩하는 연착륙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왔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 파월 의장은 이걸 지금 이뤘다 안 이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종착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아직 가지 않은 거죠. 네. 그다음에 최근 또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유가 상승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유가 상승 요인을 덜어낸 근원 물가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들어보면 좀 공통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만, 그 이런 어떤 단서 조항을 계속 다네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도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제가 귀에 들어온 게,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중간에 추가 긴축 결정에 신중하겠다. 그리고 충분히 긴축적인지는 열려 있다. 뭐 이런 말도 섞여 있고요.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FOMC를 지나고 지금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뉴스를 조금 접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시장금리 상승을 겪어가신 분들은 이번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왔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해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좀 여러모로 우리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대로 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 아까 저희가 점도표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점도표를 저희가 올해 것만 봤는데 네. 내년까지 조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자, 내년까지 좀 이어서 보면 내년 중간값이 5.125%입니다. 네. 이게 이제 19명의 우리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 중에 네네. 그 정 가운데 숫자를 찍은 거거든요. 예. 내년이 이제 5.125%라서 네. 지금보다 낮습니다. 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25년을 보면요. 네. 3.875%입니다. 내년보다도 또 낮아집니다. 그리고 2026년 숫자가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네. 2026년의 점도표 중간값은 2.875%입니다. 예. 어쨌든 이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은 굉장히 매파적이지만 네. 이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견이 좀 매파인 것은 맞지만 네.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의 정책 운영은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방향이 그럼 서로 좀 어긋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뭔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두루뭉술하게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파월 의장이 전반적으로 좀 애매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까 다시 우리 중간에 말씀드린 시장 금리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자, 기준금리 인상기 때 우리 미국채 2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연준은 여차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선물 옵션 시장의 참가자들은 금리 인상을 우리 언더독으로 네. 더 낮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혼재한 상황에서 이 파월 의장이 그리고 또 앞으로 금리가 분명 더 낮아질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파월 의장이 인하에 대한 힌트를 조금만이라도 주면 우리 시장 금리는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연준은 지금까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이 2년 만에 그렇게 많은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해왔는데 순식간에 이런 노력이 또 우리 유가 상승과 함께 또 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네. 또 그런 결정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파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반대로 점도표의 인상을 얘기했는데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얘기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 금리가 이미 16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네. 이것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예. 이 대출을 빌린 그런 경제 주체들이 너무 힘들게 됩니다. 기업도 힘들게 되고요. 뭐 주택담보대출을 빌린 뭐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빌린 대출자들 모두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 그런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좀 중립을 지키고자 했다. 그래서 애매하게 얘기하게 했다. 이게 바로 연준의 두 번째 시그널인 파월 입이다. 그래서 우리 헤드라인으로 가장 많이 장식되는 게 더 높고 오래 higher for longer를 연준이 강조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주제 파일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